위기에 빠진 여러분의 계좌를 구해드립니다. 출동 수익 특공대 진행의 정서환입니다. 네, 이번 주 첫 거래일인데 정말 시작부터 쉽지가 않습니다. 첩첩산중인데요. 러시아가 이 폴란드 국경 인근 지역까지 공습했다라는 소식에 이 공급망 불안은 더욱더 심해졌습니다. 여기에 중국에서는 코로나가 너무 심각해서 이 선전 지역 봉쇄령까지 내려졌고요. 외국인의 거센 매도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우리 시장 너무나 힘겨웠습니다. 아시아 증시 다 어려웠지만 특히나 우리 시장 더욱더 힘겨운 모습이었고요. 원달러 환율도 많이 올랐습니다. 10원이나 급등을 해서 오늘 1,242원에 거래를 마쳤고 벌써 지난 2020년 그리고 2016년의 밴드 상단까지 올라온 상황인데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갈 것인지 계속해서 체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럼 특징 지통에서 오늘장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2월 22일이었습니다. 러시아의 돈바스 침공으로 전쟁이 시작되면서 원자재 공급 불안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실제로 유가가 폭등했고 원자재 가격들 계속해서 급등 랠리가 펼쳐졌습니다. 이 곡물 비료를 시작으로 금속 쪽으로 상승세를 이어갔고요. 또 여기에 알루미늄, 아연, 니켈 쪽도 폭등을 했는데 특히 이 니켈이 보니까 이틀간 235%가 급등했다라고 합니다. 이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오늘도 원자재 관련주의 상승세 이어졌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의 오미크론 확산세가 짙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중국 수출 비중이 높은 화장품 그리고 면세, 의류 같은 소비 주가가 타격이 입을 것이다라는 우려감 더해지면서 오늘 관련 소비주 약세 흐름을 보였고요. 그리고 지난 거래일에 이어서 오늘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으로 이 새 정부에 대한 정책 기대감, 그 움직임 이어갔습니다. 먼저 살펴보면 이 대통령직 인수위 위원장으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임명되면서 안 대표 관련 정치 테마주 함께 오름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이와 함께 새 정부의 IT 정책, 그 정책에 대한 기대감 강해지면서 AI 그리고 로봇업계 긍정적 전망으로 로봇 관련주와 함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윗불이 달면서 초반 탄력 반납하는 모습까지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밖에도 원격 의료 도입 가능성 커지면서 관련주와 함께 움직였고 또 인구 절벽,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부처를 만들 것이다라는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그 정책 기대감으로 오늘 저출산 관련주까지 함께 탄력적인 움직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우크라이나 긴장이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고 또 중국에 더불어서 우리나라도 계속해서 오미크론 확산세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30만 명대가 나왔지만 3일 전에는 무려 신규 확진자가 38명대로 집계가 되면서 무려 9명 중 1명꼴로 지금 오미크론 확진자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다소 이렇게 부담스러운 뉴스들만 계속해서 시장에 전해지면서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종목이 방어를 해줄 수 있을지, 과연 방어의 전략이 있을지 한번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 월요일이라 갈 길이 멉니다. 그 전략, 오늘은 박영근 전문가님과 함께 짜보겠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바로 노란도 입장하시면 그 전략 짤 수 있습니다. 화면 속 보이시는 QR코드 기본 카메라 켜서 가져다 대기만 하면 상단에 링크 뜨고요. 그 링크 터치하고 들어가신 다음에 참여 코드 번호 1004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검색창 통해서도 입장 가능합니다. 검색창에 주식 효자손 띄어쓰기 하고 박영근, 주식 효자손 박영근 검색하신 후에 참여 코드 1004만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문자로 샵 3989 박영근 내용 보내기만 하셔도 노란톡 입장 가능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문자로 저희 또 히든 종목 퀴즈 함께 가고 커피 쿠폰까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해서 오늘의 종목 방어도 그리고 커피 쿠폰의 선물까지 꼭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노란톡을 통해서 제가 또 방송 중에 힌트 드리는 히든 종목에 대한 공략 이곳에서만 함께하고 있는데요. 어떤 종목들 그동안 공략해 주셨는지 베스트로 제가 오늘 탑10 정리를 해봤습니다. 3월 박영근 전문가님께서 공략한 히든 종목 베스트 탑10입니다. 부동의 1위죠. 큐라클 지난주와 같습니다. 무려 77%에 가까운 누적 상승 보이고 있고요. 오늘 또 이렇게 힘든 장 속에서도 장중 7%의 상승세 보여서 더해졌습니다. 여기 2위 세종메디컬 역시나 지난주와 동일하게 2위 자리 굳건하게 지키고 있고요. 31% 가까운 상승 보이고 있고 또 바이오니아, 한국파마 로보 계속해서 또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5위 로보는 여러분 새롭게 등장했고 오늘 또 장중 14% 가까운 상승 보여서 누적 20%의 상승률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뉴페이스 또 있습니다. 이스타코 오늘 또 금일 20% 가까운 상승 보여서 이렇게 탑10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국전약품 한국 BNC 행방이 묘연합니다. 그 행방까지 오늘 찾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베스트 탑10 알아봤습니다. 꽉 차게 준비를 한 만큼 이 탑10으로도 부족해서 사실상 너무나 많았는데 정리해서 이 정도니까요. 이 진짜 종목들 제대로 된 전략과 함께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니까 언제나처럼 그 노란톡에서 전략 낱낱이 공개하고 있습니다. 보이시는 QR코드 기본 카메라 어플 켜서 가져다 대기만 하면 상단에 링크 뜨고요. 터치하고 들어가신 다음에 참여코드 번호 1004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행방이 묘연해진 종목도 찾아보고 그리고 탑10의 모든 종목들 전략까지 함께하면서 과연 이번 주 힘든 장 똑똑하게 어떻게 전략 짤 수 있는지 방법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전략 한번 찾아보러 출동 수익특공대 지금 바로 출동합니다. 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비가 부슬부슬 내렸던 월요일, 오늘 장 어떻게 잘 마무리 지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라면은 전거래일 날, 즉 금요일 날에 이어서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전반적인 증시의 분위기가 조금 위축이 되면서 하락을 했다라는 부분들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아쉽다라면은 보여지는 것처럼 알려진 것처럼 지금 현재 시점에서 미국의 선물 쪽 분위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간불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나라 증시 특히나 코스닥 증시가 마이너스 2%가 넘게 급락세를 형성해 주면서 오늘 마감이 되었다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아쉽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이제 아시아 증시도 추가적으로 조금 바라보게 된다면은 일본 증시는 오늘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은 중국 쪽의 분위기가 좋지 못했습니다. 중국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대, 특히나 이제 홍콩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4%에 육박하는 하락세가 형성이 되면서 사실상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소위 말하는 이제 반도체 쪽과 관련된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홍콩 이슈와 함께 조금 같이 동반하는 분위기가 많이 있는데 오늘 홍콩 증시가 좀 크게 눌리면서 우리나라 증시도 마찬가지로 장 초반뿐만이 아니라 장 중반과 후반까지 짓눌리는 포지션들이 형성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 하락의 중심에 있는 부분들이 어떠한 부분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좀 하나하나씩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 텐데, 뭐 일단은 아시는 것처럼 현재 시점에서 또 주말 동안에 어떠한 이슈가 있었습니까? 바로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불리우고 있는 바로 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또 관련된 이슈가 한 가지가 또 나왔는데 뭐가 있었습니까? 이제는 우크라이나를 넘어서서 폴란드까지 이제 폭격을 가했다라는 부분들이 확인이 됐죠. 그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조금 투심 자체가 위축이 됐던 부분들도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사실상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지난 금요일 날에 미국 증시가 시작을 하게 될 때까지만 해도 분위기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시초가 분위기 좋았고 빨간불로 흘러가고 있는 과정들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눈 떠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종가 기준으로 다 마이너스 2%, 3%대까지 하락하는 포지션들이 연출되었고, 그러한 과정들 사실상 금일 국내 증시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 보신 것처럼 안타깝게 양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고, 그 중심에 있는 게 무엇이냐 하나하나씩 우리가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 좀 전에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우크라이나 공습으로 인한 투심, 위축은 크게 영향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오늘 우리나라의 시초가 흐름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전반적으로 증시가 하락을 하게 되었을 때 가장 큰 요인이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조금 판단해 본다면은 역시나 저는 현재 시점에서 소위 말하는 중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 증가로 인한 봉쇄령이 다시 한번 피력이 되면서 우리나라 증시에 좀 큰 눌림을 연출해 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것 같아요. 물론 이번 주 아시는 것처럼 이제 FOMC 회의가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관망장세가 이어지면서 이번 주 17일 날까지 지켜보겠다라는 투심도 있겠지만은 상대적으로 요즘에 좀 잠잠했던 중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나게 되면서 봉쇄령이 이어지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상 좀 투심이 위축됐고, 특히나 그러한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반도체 업종들,
전반적인 위축이 우리나라 증시의 하락을 견인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생각을 한다면은 바로 LG 에너지 솔루션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지난 금요일 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스피 200으로 편입이 되었죠. 그러면서 우려감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바로 공매도. 그로 인해 가지고 지난 금요일 날 신저점을 기록했던 LG 에너지 솔루션이 오늘 다시 한번 소위 말하는 신저점을 다시 갱신하면서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다라는 거죠. 자, 소위 말해가지고 공매도가 지금 판치고 있는 이 시국, 여기에다가 안 그래도 지금 대형주들의 수급이 안 좋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크라이나 사태가 계속해서 조금씩 이어지다 보니까는 소위 말하는 원자재 가격 상승, 그로 인해 가지고 지금 반도체 그리고 추가적으로 2차 전지를 필두로 한 전기차 업종들에 대한 분위기가 어때요? 지난주 금요일부터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오늘 추가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이 한 번 더 흘러내리게 되면서 전체적인 투심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우리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조금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 자, 그러면 증시는 언제 회복이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들은 사실 제가 지난주에도 한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도 무슨 이야기를 드렸냐면은 사실 지난주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의 기준으로 상당히 굵직굵직한 이벤트들이 많았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수요일날 대선, 그리고 목요일날 선물 옵션 동시 만기, 그리고 금요일날 LG 에너지 솔루션의 코스피 200 지수 편입까지 상당히 굵직굵직한 이벤트가 있었었는데, 그 과정에서 지난주를 우리가 한번 복귀해 본다라면은 상대적으로 눌렸다가 회복되는 포지션들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주 초반보다 주 후반이 좋았다라는 거죠. 자, 그 말은 이번 주에도 이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대적으로 눌리고 있는 포지션인 것은 분명해요.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도 코스닥 증시가 하락세가 좀 컸었지만은 상대적으로 이 또한 일시적인 과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물론 이번 주에 가장 큰 이벤트, 소위 말하는 FOMC가 지금 목전에 있는 과정에서 물론 아쉬운 부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이게 소위 말해서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결국에는 FOMC 회의도 끝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또 5월 달까지는 특별하게 뭐 전반적으로 증시를 추가적으로 누르게 할 만한 모멘텀이 사실은 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지금도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 이 우크라이나 사태는 어떻게 보면은 말 그대로 큰 불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잠불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눌리게 되는 과정들은 만들어 주겠지만은 결국에는 어느 시점에서라도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FOMC 역시나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시간이 해결해 준다라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결국에 17일 날이 지나게 되면은 FOMC, 3월 FOMC에 대한 결과물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물론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단정화가 됐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점도표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그 이후에 파월 의장의 발언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3월 달 그리고 4월 달에 분위기가 달라지겠지만은 상대적으로 저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조금 더 점수를 주고 싶다라는 거죠. 그 말은 뭡니까? 물론 지금 누가 봐도 좋다, 다행이다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주식을 안 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늘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늘 행동하는 것처럼 지금은 그냥 떨어지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나만 힘든 장이 아니라 나도 힘든 장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잘 버텨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죠. 1월달, 2월달, 3월달까지 잘 버텨내신 만큼 나머지 3월 중순 이후 그리고 4월달에 돈 벌어 가시게끔 한번 준비를 같이 해보시자라는 말씀을 꾸준히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상승하는 종목보다 하락하는 종목의 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약 500여 개 종목이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1,700개가 넘게 떨어졌습니다. 비율로 봤었을 때도 통상적으로 4개가 올라가면 1개는 떨어지는 장이었다라는 거예요. 아쉽지만 이게 소위 말하는 지금 현실이라는 거죠. 물론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500개 안에 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500개보다는 1,700개에 드는 종목군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지금 소위 말하는 힘든 여정을 지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결국에는 지금 이렇게 잘 버티시고 계셨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결과물을 함께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는 겁니다. 사실 뭐 지금 누가 봐도 좋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장도 아니고요. 누가 봐도 나 지금 잘해 라고 생각을 한다면 사실상 소위 말하는 단기적인 급등 종목군들, 특히나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아시는 것처럼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관련된 종목군들, 그리고 이제 3월 9일 대선을 통해서 그 다음 거래일부터 관련된 종목군들의 이슈가 부각이 되는 종목군들만 상승폭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팩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 그 종목을 매집을 해야 되냐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틀린 것도 아니라고 했죠. 다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라갔다가 떨어졌을 때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 매집의 기회가 되는 섹터가 뭐가 있었을까라고 따진다면 저는 오늘은 소위 말해서 원전 쪽에 관련된 종목군들 보셨으면 어땠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 요즘 원전 쪽 어땠습니까? 분위기 아주 좋았죠. 근데 오늘 전반적으로 많이 눌렸습니다. 많이 눌렸어요. 그러한 포지션들을 제가 항상 매집의 기회로 보시라고 교육해 드리는 거고 강조해 드리는 것처럼 그러한 과정을 우리는 겪게 됨으로써 나중에 시장이 좋아질 때 돈을 한 번에 쓸어 담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아쉬운 과정들이 있겠지만은 이 또한 말 그대로 과정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빠르게 결말을 내는 것보다는 조금 더 시장의 흐름을 보고 한 박자 뒤에서 멀리 바라보면서 우리는 3월달 지금 당장 돈을 버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3월달보다 4월달에 더 많은 돈을 벌어가기 위한 준비 과정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종목군들을 잘 공략을 하느냐가 필요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지난주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종목군들 교육받으신 분들이라면은 충분히 좋은 결과 함께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 모든 것들을 저희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야 같이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우리 노란톡방 어떻게 입장해야 되는지 우리 정선 아나운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오늘도 화이트 데이라고 합니다. 화이트 데이인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너무나 달콤하지 않은 모습으로 마감해서 힘드셨던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또 전략 짤 수 있는지 장중 대응, 변동성을 오히려 이용하자라고 짚어주시면서 계속해서 많은 힌트 주셨습니다. 관련된 또 종목, 특히나 히든 종목으로 인한 전략은 여러분 노란톡에서 함께 할 수 있고요. 보이시는 QR코드 기본 카메라 어플 켜서 가져다 대기만 하면 상단에 링크 뜹니다. 그 링크 터치하고 들어가신 다음에 참여 코드 번호 1004만 입력하시면 노란톡 바로 입장 가능하고요. 그 노란톡을 통해서 그 히든 종목에 대한 공략 계속해서 짚어주고 계십니다. 오늘만 하더라도 4종목이나 급등세를 탔습니다. 참 힘든 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탑 10 중에서도 순위가 바뀔 정도로 오늘의 또 흐름 좋았던 종목 공략해 주셨고요. 큐라클 부동의 1위 70%대였는데 그 밖에도 오늘 또 저렇게 4종목이나 급등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너무나 많은 종목들이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고요. 오늘 이스타코, 로브로보, 오토앤, 컴투스 홀딩스 4종목이나 이미 노란톡 통해서 선침해하신 분들은 그 급등의 타이밍을 정확하게 캐치하셔서 당연히 수익으로 계좌에서 확인할 수 있었을 겁니다. 요즘 같은 변동성 짙은 장, 하락장에서는 이런 타이밍이 너무나 중요하니까요. 전문가와 함께 똑똑하게 대비 전략 짜서 꼭 많이 힘드시겠지만 대응 전략 천천히 한번 짚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QR코드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서 가져다 대기만 하면 상단에 링크 뜨고요. 그 링크 통해서 1004만 입력하시면 되고 샵 3989로 박영근 이렇게 문자 보내기만 하셔도 입장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함께해서 이런 종목들 꼭 전략과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왜 하락을 했는지 하락장 속에서도 어떤 대응 방법 전략을 짤 수 있었는지 포인트 짚어주셨는데요. 그럼 이번 주는 조금 더 길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떻게 더 전략을 짤 수 있는지 이번 주에 대응 방안 한번 들어보러 다시 한번 출동 수익 특공대 지금 출동합니다. 자, 왜 들어오셔야 되는지 어떻게 들어오셔야 되는지 잘 들어보셨다면은 이제 좀 추가적으로 교육적인 부분들 한번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지난주부터 꾸준히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군들 물론 떨어진 종목군들도 있겠지만은 올라가주는 포지션에 포착된 종목군들 공략을 해가지고 이렇게 큰 상승, 큰 수익을 안겨드렸기 때문에 같이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지금 이 종목 우리가 부동의 이번 달 1위를 찍고 있는 이 종목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해가지고 지금 이 뒤에 큐라클이라는 종목을 지금 한번 가지고 와 봤습니다. 자, 사실 늘 말씀을 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뭡니까? 어차피 내가 매집을 하겠다. 어차피 내가 매수를 하겠다. 그러면은 객관적으로 많은 투자자분들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소위 말하는 상승하는 종목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해요? 상승하는 종목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매집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대부분 갖고 계십니다. 대부분 이러한 종목을 가지고 매수를 하고 싶어요. 물론 그 말이 틀리다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늘상 말씀을 드리는데 자, 올라가는 종목군들 잡고 싶으시면은 전제 조건을 꼭 달아보십시오. 그 말이 항상 저희가 이렇게 교육을 해드리는 과정에서 올라가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그 전제 조건을 달았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만들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는데 사실상 이러한 종목군들 우리가 어느 시점에서 1차적으로 매집을 해야 되냐? 그러면 사실상 객관적으로는 이러한 눌렸던 포지션에서 매집을 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리고 저희가 항상 교육을 해드리면서 내가 눌렸던 종목군들 중에서 소위 말하는 쌍바닥 혹은 쓰리바닥이라는 거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말 그대로 지지선이 강하다라는 걸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렇게 눌렸던 포지션들을 매집을 하든지 아니면은 올라가게 되었을 때, 즉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에 대해서 매집을 하실 거면은 제가 어느 시점을 항상 말씀드리냐면은 5일선에 대한 기준을 항상 이야기를 드려요. 그 말은 뭡니까? 어차피 내가 이 종목 올라갈 거라는 전제 조건을 가지고 매집을 하실 거라면은 5일선, 소위 말하는 이격도가 높지 않은 시점에서 내가 매집을 해야 소위 말해서 내가 수익 날 확률도 높아진다. 반대로 내가 이격도가 5일선하고 지금 현재 이 종목의 캔들하고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내가 수익 날 확률도 멀어진다라는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따져보자는 겁니다. 자, 이러한 종목군들 토대로 바라보게 되었을 때 단순하게 따져보면은 내가 어디에서 매집을 해야 될까? 그러면은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두 가지. 말 그대로 우리가 큐라크를 매집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디에서? 말 그대로. 아까도 말씀드렸죠. 바닥, 그리고 바닥. 바닥 그리고 바닥. 소위 말하는 쌍바닥 혹은 쓰리바닥 형성되는지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간대가 항상 뭐가 된다고요? 매집의 구간이 된다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올라가는 종목군들보다는 떨어지는 종목군들을 위주로 매집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사인을 항상 드려요. 왜냐? 많은 분들이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 6시간 30분이라는 시간이 주어지지만 6시간 30분을 모두 다 보시기에는 사실 어느 정도 제약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눌리는 시점에서 매집을 하기 때문에 그 시간과는 상관없이 내가 매집할 수 있는 시간대에 1원이라도 저렴한 가격에 매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 말 그대로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어느 시점을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고민이 되게 많이 생기죠. 아, 내가 이걸 사야 돼? 말아야 돼? 에이, 그래도 남들이 보니까 좋아 보이니까 매집을 해요. 그러다 보면은 더 올라가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올라갔다가 꺾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왜? 이미 수차례 올라왔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투자자분들은 이 시점에서 매집을 들어가신다는 거죠. 여기에서 들어갔다 상관이 없어요. 왜? 소위 말해서 추세가 전환되고 있는 초입이기 때문에 수익을 얼마든지 발생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이미 올라온 상태에서 매집을 하기 때문에 무슨 생각을 해요? 아, 나 잘 들어갔어. 나 수익 더 볼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지만 결국에는 내가 들어간 자리가 항상 뭐가 됩니까? 고점이 된다는 거예요. 고점이.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제가 오늘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늘 종목 상담을 해드릴 때 보면은 솔직히 10분 중에서 7분 이상은 이러한 시점에서 매집을 하고 계세요. 이러한 시점에서. 물론 이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잘못됐다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제가 항상 매매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게 뭡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한 가지만 드립니다. 대응.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요. 대응. 근데 이 대응을 못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내가 여기서 잡았는데 어디서 팔아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사실 매수보다 더 중요한 게 매도예요. 근데 그 매도를 못 하시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돈 버시는 분들보다 돈을 못 버시는 분들이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수익이 안 나냐? 아니요. 수익도 나요. 근데 수익이 났는데 어디에서 내가 매도를 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올라갔는데 수익이 났는데도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본전이 되고 그리고 하다 보면 결국에는 마이너스 5%, 10%, 20%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는 내가 소위 말해서 손댈 수 없는 과정까지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나는 이거를 정말로 단타 개념으로 들어갔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6개월, 1년이 되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시장 어때요? 좋아요? 안 좋아요. 특히나 올 초 아시는 것처럼 1월 달부터 현재까지 소위 말해서 눌림 구간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현재 지지력을 보여주긴 하지만 아직 추세가 전환될 만큼의 포지션 변화가 만들어지지 않았고 이 포지션 변화가 만들어지는 시점을 저는 3월 중순 이후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은 전반적으로 종목군들도 마찬가지로 같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떨어지는 거 보기 싫어해요. 사실. 왜? 더 떨어질지 모른다라는 불안감. 나는 여기가 지하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매집을 했는데 알고 보니 지하 1층이 아니라 지하 2층, 3층까지도 있었네. 라고 생각하니까 불안감에 이러한 종목군들은 사실 사람들이 매집 잘 안 해요. 손이 잘 안 가요. 그러다 보니까는 좋아 보이는 올라가는 빨간불만 매집을 한다라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 하나하나가 결국에는
소위 말하는 나의 매매 스킬이 되는 거고 나의 매매 실력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올라가는 소위 말해가지고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을 매집을 하셔가지고 수익 내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충분히. 근데 이거는 본인의 매매 스킬이 맞는 거예요. 맞으신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매매했을 때 수익률이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내가 말 그대로 종목을 공략했었을 때 수익률이 높습니다. 즉 10개를 매집했을 때 적어도 내가 5개 수익 나고 5개 손실 나면은 5대 5잖아요. 그러면 거의 본전이라고 치면은 적어도 내가 10개 중에 6개 정도는 수익을 낼 수 있는 실력이 되신다라면은 그렇게 매매를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왜? 그게 나한테 맞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6개가 아니죠. 5개, 4개, 3개 이렇게 수익 나는 종목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뜯어 고치고 말리고 싶다라는 겁니다. 왜냐? 수익 나면은 사실 이렇게 안 봐요. 수익 나면은 뭐 보시면 되는지 알아요? 오늘의 상승 종목이 뭔지, 오늘의 관심 종목이 뭔지, 오늘 이 섹터가 왜 움직였는지 그걸 보시면 돼요. 근데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이미 올라가고 나서 확인을 하고 아 이게 이래서 올라갔구나. 반대로 거꾸로 매매를 하신다는 거죠. 거꾸로. 이게 지금 이 이슈가 나오기 전에 매집을 해서 이슈로 인해서 급등하게 되었을 때 말 그대로 매집을 하는 게 아니라 매도를 해야 되는데 이미 급등을 하고 매집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게 왜 올랐더라? 이렇게 체크를 하시는 투자자분들이 많이 계신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 하나를 좀 고쳐보신다면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수익 날 확률이 최소한 1% 그 이상 올라가지 않을까 전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차피 주식이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죠? 그리고 저는 떨어지는 종목을 선호를 하는 거고 뭐 다른 뭐 소위 말하는 전문가라든지 다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뭐 올라가는 종목군들을 선호할 수도 있어요. 뭐가 맞다 틀리다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우리가 올라가는 종목을 매집을 하는 것도 그렇고 떨어지는 종목을 매집을 하는 것도 그렇고 결국에는 뭐 하기 위해서요? 돈 벌기 위해서고 그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응이라는 것만 제대로 하자 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다라는 겁니다. 안타까워서 그래요, 제가. 물론 요즘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수가 떨어졌기 때문에 대부분의 종목군들은 소위 말하는 지난 1월달 혹은 작년과 비교하게 되었을 때 상승보다는 하락한 종목이 훨씬 더 많아요. 그 말은 뭐예요? 내 계좌의 종목군들도 비슷한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전에 내가 매수했던 시점을 한번 되돌아보면은 소위 말해서 떨어졌었을 때 매집을 했다가 이게 더 눌렸다가 회복을 하고 있는 초입인 투자자분들도 계시지만은 이미 이렇게 고점권 올라갔었을 때 물린 분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 하나하나가 결국에는 뭐가 된다고요? 내가 수익 날 확률이 아니라 내가 손실 날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계기가 된다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건 뭐예요? 이러한 것들 하나하나씩 고쳐보시자는 겁니다. 이렇게 큐라클 같은 종목 한번 같이 보시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오늘의 그럼 첫 번째 히든 종목은 뭔지 한번 우리 정수환 아나운서를 통해서 힌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전략이 왜 중요한지 짚어주셨고요. 여러분 정말 요즘 같은 변동성 짙은 장에는 그 전문가와 함께 대비, 전략 짜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게 사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 정치 테마주로 인해서 AI, 로봇 업계 긍정적 전망으로 관련주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님이 공략해준 로보가 오늘 장중 14% 가까운 상승을 보였는데 사실 이 종목들 자체가 오늘 힘든 장의 그 타격으로 윗꼬리를 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승의 정확하게 매도 사인을 이곳에서 받아야 여러분 요즘 같은 변동성 짙은 장 속에서도 손실이 아니라 수익으로 계좌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그 확률 높이기 위해서 이곳에서 방송 끝나고도 전략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얼른 노란톡 입장만 하시면 여러분의 손실 조금은 줄일 수 있으니까요. QR코드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서 가져다 대기만 하면 상단에 링크 뜨고요. 그 링크 터치하고 들어가신 다음에 참여 코드 번호 1004만 입력하시면 되고 문자로 샵 3989 박영근 이렇게 보내기만 하셔도 노란톡 통해서 전략 함께 짤 수 있으니까 많은 분들 꼭 함께해서 전략까지 매도 사인까지 받아보시는 기회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오늘 그래서 이런 힘든 장 속에서 많은 질문들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은데 특히나 뭐 제가 개인적으로 또 궁금했던 부분 전문가님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사실 전문가님이 지난 방송에서 짚어주신 대로 아무래도 이 정치 대선 결과가 나왔으니까 관련된 정치 테마주
기대주,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으로 관련 종목 움직임 이어갈 거다라고 짚어주셨는데 사실 뭐 오늘도 그 여운이 이어졌습니다. 특히나 오늘은 그 속에서도 이 저출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뭐 부처를 새로 마련하겠다라는 게 다시 화제가 되면서 저출산 관련주가 움직였는데 사실 저출산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뭐 아이 의류, 완구 쪽으로만 사실 수급이 많이 몰리기도 하고 그 종목이 랠리를 펼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외에도 뭐 교육, 완구 아니면 요즘에 또 키즈 플랫폼도 많잖아요. 뭐 그런 종목은 사실 눈여겨봐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출산 뭐 관련주. 충분히 지금 아시는 것처럼 새로운 정보가 출범이 되고 그쪽과 관련된 공약과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는 섹터들이 사실 지난주부터 꾸준히 만들어지고 있긴 합니다. 맞아요. 자, 근데 이제 제가 봤었을 때는 말 그대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의구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는 건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과연 이게 계속해서 꾸준히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 받을 수 있는 섹터일 것이냐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거는 말 그대로 올라갔다가 눌리면 꾸준히 매집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소위 말해가지고 이 저출산 쪽과 관련돼서 바라보게 되는 섹터들은 결국에는 제가 봤었을 때는 소위 말해서 이제 중국 쪽,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 소비주 쪽과 또 연관성을 연관이 갖고 있죠. 있는 섹터인 것은 분명해요. 왜냐면은 이게 뭐 사실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번에 지금 정부가 새롭게 출범을 하면서 처음 나왔던 이슈인 것도 아니었고 예전부터 꾸준히 이러한 이슈들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원전 쪽 관련된 이슈라든지 건설 쪽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정부가 출범이 되면서 꾸준히 나왔었던 이슈인데 중요한 건 과연 그 흐름이 얼마만큼 연속성을 만들어 갔느냐. 이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판단을 하는데 결국에는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본다면은 물론 지금 시점에서 새로운 정부가 출범이 되면서 이 부분들이 소위 말해서 중국과 연관성을 갖는다 그러면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지만은 어떻게 보면 조금 부정적인 입장들이 이 부정적인 견해가 더 강하다 이렇게 된다라면 저는 좀 일시적인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간단하게 좀 답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럼 아무래도 이 중국과 연관된 종목이 그 변동성을 오히려 이용해서 급등을 랠리를 탈 수 있다라고 하면 그만큼 손실도 클 수 있잖아요, 전문가님. 그럼 그거를 배제하고 난 다음에 그럼 그래도 조금 이 종목, 이 섹터는 좀 낫다라고 하는 저출산 관련 종목 있을까요? 뭐 결국에는 낙농도 괜찮을까요, 혹시? 함께 파생이 되고 있는 섹터들 뭐 계속해서 꾸준히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또 스물스물 지금 3월 중순인데 또 5월 달에 뭐 있습니까? 아, 바로 가정의 달이 나옵니다. 그쵸.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저는 소위 말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함께 바라본다면 그때까지는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이제 가정의 달까지 힌트를 주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출산 관련주 종목 관심 리스트에 두고 한번 계속해서 지켜보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 전략은 노란톡에서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꼭 입장하셔서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똑똑하게 전략 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히든 종목 한번 바로 가볼 텐데요. 첫 번째 히든 종목입니다. 첫 번째 히든 종목은 그럼 전문가님께서는 어떤 걸 중점에 두고 또 공략해 주실 건가요? 준비해 주셨을까요? 사실 결국에 중요한 건 소위 말하는 수급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수급. 그 수급은 결국에는 관심도, 즉 거래량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최근에 거래량이 변동된 형성이 되었던 종목군들이라면은 충분히 최근에 지수가 눌렸던 과정에서도 일단은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죠. 지수 떨어지면서 같이 떨어지냐, 아니면 지수가 떨어졌는데 버티느냐. 그 두 가지 중에 저는 오늘 첫 번째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좀 후자의 입장으로 한번 바라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서 금일 첫 번째 히든 종목을 가지고 와봤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뭐 소위 말해가지고 요즘에는 새로운 종목군들을 발굴해내서 매집을 하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저희가 소위 말하는 사골주로 한번 준비를 해봤기 때문에 이 종목 좀 같이 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락장 속에서도 버텼던 종목, 수급과 거래 대금 이쪽을 좀 염두에 두시고 준비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의 히든 종목 여러분 세 글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퀴즈도 준비했으니까요. 이 힌트 바로 샵 3989로 문자 보내시는 분들께 두 번째 정답자로 할게요. 오늘은 두 번째 정답자분께 달콤한 커피 시간 제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글자 바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이상형 월드컵 준비를 했고요. 오늘 같은 장속에서 열심히 뛰셨던 여러분들을 위해서 스포츠 브랜드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자, 가볼게요. 나이키, 아디다스. 그런 말 해도 됩니까? 방송에서? 그럼요. 저는 그럼 당연히 나이키. 나이키, 그건 저랑 좀 같네요. 나이키, 뉴발란스. 저는 그래도 아직 나이키죠. 아, 요즘에 또 뉴발란스가 굉장히 핫한데 뉴발란스가 탈락이네요. 나이키 퓨마. 나이키죠. 나이키 리복. 나이키. 나이키 캐파.
나이키. 아, 나이키 언더아머? 나이키? 사실 언더아머 잘 모르시죠? 알아요. 전문가님 못 입으세요. 왜냐면 3대 500을 쳐야 입을 수 있는데 3대 50밖에 못 치실 것 같아가지고 빠 아닙니다. 드실 수 있으려나? 네. 바로 가겠습니다. EXR 아세요? EXR? 네. 그 완전 옛날 거 아닙니까? 제가 전문가님을 고려해서 EXR 나이키. 전 나이키죠. 어. 저를 고려했다라면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도 되죠. 그럼 저는 반대로 올려볼게요. 널디 아시나요? 널디? 그거 태연이 오! 태연이라고 있는 맞습니다. 요즘 또 핫한 아이템인데 널디 나이키? 나이키죠. 나이키 좋습니다. 그럼 나이키 필라? 저는 그래 나이키. 나이키 르꼬크? 나이키요. 마지막입니다. 여기를 위해서 왔겠죠. 나이키 아식스? 저는 그래 나이키죠. 웬일이세요? 여러분 만약에 그래도 우리나라 상품이 들어왔다면 저는 그걸 했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프로스펙스. 뭐 프로스펙스나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그쪽으로 갔겠죠. 하지만 저는 네. 뺐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원픽은 아식스이기 때문이죠. 근데 아식스가 조금 다르죠? 여기서 오늘의 히든 종목 세 글자 찾으시면 되고요. 정답 문자로 보내주시는 분께 두 번째 정답자 분께 제가 바로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분들 문자로 참여해 주시면요. 그동안의 히든 종목 정리해서 문자로 저희가 또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꼭 많이 참여해서 히든 종목들도 한번 이렇게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QR코드 통해서 전략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보이시는 QR코드 기본 카메라 어플 켜서 가져다 대기만 하면 상단에 링크 뜨고요. 그 링크 터치하고 들어가신 다음에 참여 코드 번호 1004만 입력하시면 되고 샵 3989로 문자 박영근 이렇게 내용 보내기만 하셔도 노란톡 입장 가능합니다. 자, 첫 번째 히든 종목 만나봤는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을 들으러 출동 수익 특공대 다시 한번 출동합니다. 자, 뭐 요즘에는 힌트가 아니라 그냥 거의 대놓고 종목을 주는 수준이에요. 그렇죠? 뭐 그리고 이미 아시는 것처럼 저는 뭐 물론 지금 현재 시점에서 나이키를 좋아하지만은 현재 시점에서는 오늘 첫 번째 히든 종목으로 이 세 글자짜리 종목을 가지고 왔고요. 사실 눈이 좋으신 분들은 이미 보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대놓고 이야기를 드리진 않겠지만은 이미 종목 수 지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뭐를 보여드리냐면은 차트의 움직임을 보여드리고 있고,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최근에도 꾸준히 뭐 해드렸습니까? 자, 1차 매집 수익, 그리고 2차 매집 수익 챙겨드렸고 다시 또 3차 매집을 하러 왔습니다. 자, 그 말은 뭐예요? 자, 얼마 되지 않은 신규 상장 종목입니다. 사실상. 근데 저희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내가 정말 어떤 종목을 매집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럼 뭐 보시라는 말씀 드렸습니까? 신규 상장주들 보시라는 말씀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공략해 드렸었던 종목군들 몇 개가 바로 다음 거래일 날 상승폭을 보여준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상승률을 좀 적지 않게 보여준다거나 하는 포지션들을 좀 반복적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늘 말씀을 드리죠. 왜 내가 이 종목을 매집을 해야 돼? 객관적으로 따졌을 때 단순하게 뭐가 있기 때문입니까? 말 그대로예요. 단순하게 따졌을 때 지지선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지선. 자,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전반적으로 증시 자체는 어땠어요? 증시 자체는 눌렸던 포지션들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지난주, 이번 주. 그죠? 자,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지지선을 보여주고 있는 포지션들이 형성되고 있죠. 물론 지금 여기에 대해서 단기적인 변동성을 본다면은 5%가 넘습니다. 이렇게 보면 표시가 잘 안 날 뿐이지 5%가 넘는 상황들이 형성이 되었어요. 자, 근데 지금 어때요? 이렇게 보니까는 사실 객관적으로는 크게 변동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늘 말씀드리죠. 남들이 안 보는 자리, 그리고 변동성. 소위 말해가지고 여기에서 이만큼만 가도 20%, 30%입니다. 이만큼만 움직여도. 이만큼의 이격도가 만들어져도 20%, 30%예요. 여기까지 올라간다 몇 %입니까? 40%가 넘어요.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40% 넘게 수익을 냈던 적도 있었고 짧게는 10% 수익 냈던 적도 있었으니까 짧게는 10%, 많게는 3, 40% 그리고 소위 말하는 신고점까지 만들어지게 되었을 때 여기가 어디라고요? 2만 원이라고요. 지금 11,000원대입니다. 2만 원까지 가면 몇 %? 80%, 90% 충분히 기대감 가지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어차피 내가 매집을 할 거면 소위 말해서 변동성이 큰 종목에다가 공략을 항상 한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차트상에서도 뭐가 나오고 있어요? 매집 자리가 만들어지고 있는 포지션들을 우리는 이렇게 체크해 보면 된다는 겁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 어렵게 생각을 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살 거면 이렇게 올라가는 시점에서 매집을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떨어졌었을 때, 지지선이 확인이 됐을 때 이러한 종목군들을 공략을 해도 충분히 수익 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종목군들을 필두로 공략을 했었을 때의 수익과 상승률을 보시라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을 드렸고 이야기를 드렸던 큐라클뿐만이 아니라 오늘도 마찬가지 로보로보죠. 로보로보라는 종목도 이야기를 나눠보게 된다면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내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 그대로요. 이제 무슨 얘기할 거냐면은 로보로보라는 종목을 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왜냐면은 지난주에 없었던 종목인데 이번 주에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 로보로보라는 종목을 저희가 추가적으로 교육을 해드릴 거예요. 근데 막연하게 들어오신다라고 해서 이 종목을 가지고 우리가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겠지만 이런 종목군들 충분히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시점에서 잠깐 어떻게 들어와야 되는지 그리고 오늘의 두 번째 히든 종목이 뭔지 듣고 이 종목 계속 교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선 아나운서 불러보도록 할게요. 네, 뉴페이스가 등장했죠. 전문가님께서 공략해 주셨던 3월 탑10, 베스트 탑10만 제가 추렸는데 오늘 또 로보로보랑 이스타코가 등장했는데 그 로보로보에 대한 전략 다시 한번 또 짚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전에 제가 빠르게 그럼 두 번째 히든 종목 바로 여러분께 힌트를 드려볼까 하는데요. 오늘의 두 번째 히든 종목 5글자고요. 앞에 영어 이니셜 2개 그리고 뒤에 한글 3글자 해서 총 5글자입니다. 역시나 달콤한 커피 가려고 했는데 오늘은 제가 또 여러분 수제청 이상형 월드컵을 준비한 만큼 네, 여기는 수제청으로 관련된 음료 2잔 제가 준비할 테니까요. 샵 3989로 문자로도 많은 참여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제청 이상형 월드컵 바로 가보겠습니다. 양대 산맥이죠. 자몽, 레몬 하나 둘 셋. 저는 레몬이요. 오, 레몬 딸기. 저는 레몬이요. 딸기 진짜 맛있는데. 레몬 패션후르츠. 저는 레몬이요. 오, 망설이셨어요? 레몬 키위. 레몬이요. 레몬 라임. 레몬이요. 레몬 석유. 레몬이요. 그럼 전문가님 취향을 좀 맞춰서 레몬 석유. 석류. 저 레몬이요. 레몬 대추. 저 고민되네요, 살짝. 어, 그래도 레몬. 레몬 생강. 전 그래도 레몬. 레몬 모과. 레몬. 레몬 청귤. 레몬. 마지막입니다. 레몬 유자. 유자. 그쵸? 네. 여러분 뭐니 해도 수제청은 뭐다? 유자다. 유자는 어디다? 고흥 유자청이다. 이거 정말 맛있어요. 이것도 내 돈 내산입니다. 한번 꼭 사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으니까요. 네, 여러분 여기서 5글자 찾으면 오늘의 히든 종목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종목보다 중요한 전략은 이곳에서 함께 할 수 있고 역시나 문자로 또 빠르게 보내주시는 첫 번째 정답자분께 제가 유자차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QR코드 기본 카메라 어플 켜서 가져다 대기만 하면 상단에 링크 뜨고요. 그 링크 통해서 참여코드 번호 1004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히든 종목에 더불어서 로보로보의 다시 한번 전략, 그 분석, 대응 방법 만나보러 다시 한번 출동합니다. 자, 두 번째 히든 종목 잘 들으셨죠? 두 번째 히든 종목도 제가 공개해 드릴 거고요. 공개해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가 공략을 해 드렸고 그리고 저희가 교육해 드렸던 종목군들의 후기를 한번 들으시고 추가적으로 어떻게 매집을 하셔야 되는지 보고 느끼셔도 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한번 이 종목 한번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자, 어떤 종목입니까? 오늘 새롭게 등장한 로보로보라는 종목이죠. 아시는 것처럼 바로 오늘 어떤 이슈로 인해 가지고 바로 신정부 출범 관련된 이슈로 인해 가지고 오늘 로봇 관련된 섹터들의 움직임들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특히나 장 초반에 아쉽게 이 종목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윗꼬리를 달아 주었지만은 제가 이미 이 종목을 어디에서 매집을 했었습니까? 이쪽에서 우리가 공략을 했어요. 이쪽에서 공략을 했었고 그때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어디에서부터 3,000원대에서 얼마까지 갔어요? 만원대까지 갔습니다. 만원대까지 갔다가 다시 떨어졌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매집을 했었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추세가 꺾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바로 소위 말하는 11,800원대. 우리가 매집했었던 6,000원대, 7,000원대에서 지금 11,800원대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죠. 충분히 만원대 갑니다. 신고점, 전고점 계속해서 갱신해 가면서 움직이고 있죠. 중요한 건 뭐예요? 추세라고 말씀드렸죠. 어차피 내가 매집을 하고 싶다. 그럼 어느 시점에서 매집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까? 결국에는 내가 매집할 수 있는 포지션은 한 가지예요. 올라갔다가 떨어졌을 때. 항상 강조해 드립니다. 상승 뒤에 눌렸을 때 추세가 꺾이지 않는다라면은 결국에 그 종목은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과 여지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항상 드리죠. 그리고 지금 딱 보시는 것처럼 어때요? 자, 여기에서도 한번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자, 10,000원 갑니다. 왜? 추세가 꺾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교육해 드렸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10,000원이 갔어요. 자, 그리고 올라갔다가 눌렸어요. 자, 추세가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중요한 것은 주식이라는 것은 하나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늘 드리죠. 그게 뭐예요? 결국에는 내가 밑에서 잡았다.
그러면 이게 올라갈 수 있는 힘, 그리고 그 힘이 얼마만큼 이어지는가, 이거는 결국에는 한 가지예요. 뭡니까? 추세라고요. 추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추세. 추세선은 결국엔 뭐예요? 의미 있는 선 두 개를, 세 개를 이어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추세선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수익을 내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하지만 수익의 극대화를 만들 수 있는 기본적인 소위 말하는 지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적어도 최소한 수익을 내는 과정에서 수익의 극대화까지도 내가 끌어와야, 즉 경험해 보셔야 뭘 할 수가 있다고요? 기다림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주식이 즐거워진다는 것을 제가 늘 교육해 드리고 있어요. 아쉽다라면은 지수가 아직 뒷받침이 되지 못하고 있어서 소위 말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의 종목군들보다 아직까지는 바닥 혹은 어느 정도 바닥의 흐름에서 살짝 올라와주고 있는 이러한 종목군들이 많겠지만은 이렇게 되는 경우도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소위 말해가지고 이러한 종목군들처럼 어느 정도 지지선을 보여주면서 조금씩 올라가다가 지수가 회복되고 이렇게 수급이 한번 불어오기 시작하면은 추세가 꺾이게 되면서 뭐가 나온다고요? 수익의 극대화가 만들어진다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러한 종목군들 매집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보여주고 계시는 수익의 흐름은 몇 %인지 지금 느끼실 거라는 겁니다. 느끼실 거예요. 어떻게 느끼신다고요? 10%가 아니라 20%, 30%, 그 이상의 상승률도 얼마든지 만들어 갈 수가 있다고요. 그 말은 뭡니까? 오늘의 두 번째 히든 종목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왜? 말 그대로예요. 눌리고 있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매집을 한다라는 겁니다. 눌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차트 흐름을 보셔서도 아시겠지만은 어때요? 눌리고 있잖아요. 눌린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결국에는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뭐를 생각할 수가 있다고요? 반등의 흐름. 실질적으로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종목군도 어때요? 밑에서 지지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지력을. 자, 과거의 지지력 보여주고 어떻게 됐어요? 이만큼 올라갔습니다. 이만큼. 과거의 지지력 보여주고 어떻게 올라갔어요? 이만큼 올라갔다고요. 충분히 우리가 소위 말해서 매집을 할 수 있는 포지션에 맥점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서 이만큼 올라가면 좋겠죠. 그죠? 하지만 과정 그리고 경험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 가지고 본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올라갔다가 눌렸던 과정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10%그 이상의 수익을 얼마든지 우리가 욕심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위 말해서 증시가 아직 뒷받침이 되지 못한 부분들 아쉽지만 안타깝지만 그 과정 뭐 하면 된다고요? 한번 같이 버텨보면서 이러한 종목으로 좋은 결과 이제 3월 중순 이후에 4월 달에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왜? 말씀드렸죠?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전제 조건은 만들어졌어요. 아쉬운 변수도 있겠지만은 충분히 좋은 결과 한번 같이 만들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오셔서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방송에서 못한 이야기 뭐 해드릴 거예요? 잠시 뒤 야간 8시에 교육해 드릴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들어오셔야 되겠죠. 왜? 여기서 못하니까. 들어오시면 링크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8시에 교육까지 같이 해보신다면 조금 더 내가 이 시장의 흐름 그리고 내 종목에 대한 흐름 그리고 전반적으로 수익 날 수 있는 종목 같이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마지막으로 드려보고 싶습니다. 분명히 힘듭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 과정을 이겨내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다는 거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지만 내일은 오늘보다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길 바라면서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첫 번째 히든 종목 제가 아시스로 힌트 드렸고 두 번째는 고흥이죠. GH로 이니셜 힌트 드렸습니다. 이 힌트를 못 알아채셨더라도 노란톡 통해서 여러분 종목명과 전략 함께 할 수 있습니다. QR코드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서 가져다 대기만 하면 상단에 링크 뜨고요. 통해서 1004만 입력하시면 입장 가능하고 샵 3989로 문자 박연금 보내기만 하셔도 노란톡 입장 가능합니다. 오늘 오후 8시에 무료 교육을 통해서 전략 하나하나 짚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함께해서 전략까지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힘든 한 주가 예상되는 만큼 똑똑한 전략 함께해서 인상 깊은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거래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